앞에서 비트코인의 고래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채굴자들은 매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의 30일이네요. 6월 마지막 거래일 파이어시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뉴욕 증시에 휴장이 있습니다. 7월 4일에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가고요. 3일에는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증시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동안 이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갔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긴장이 누그러졌고 또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기한의 연장을 시사하면서 위험신호 심리가 팽창됐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될 수 있는 이슈들이 지난주에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는 신고가 랠리에 들어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만 8천 달러 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10만 9천을 돌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10만 8천 달러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코인 시장을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유명 투자자이자 또 디지털 자산 협의회 회장인 릭 에델만 같은 경우는 재무 전문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40%는 암호화폐에 할당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본인이 포트폴리오의 1% 혹은 한 자릿수의 비율로 암호화폐를 할당하기를 권장했지만 4년 사이에 암호화폐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가죠. 조르디 비서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비트코인 채택 확대와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서 같은 경우는 지난 일요일에 앤서니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젊은 세대가 인공지능 주도 직업 대체와 또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공공지출 중심의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서는 젊은 세대가 현재 금융 시스템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람들이 더 화낼수록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기존 화폐 자산을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분석가들은 변화하는 사회 정치적 환경이 비트코인의 채택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는 암호화폐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4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ETF로 유입세가 들어왔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비트코인의 유입과 함께 고래들 같은 경우는 다만 좀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43억 달러 정도의 매도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10만 8천 달러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래들 뿐만 아니라 장기 홀더들의 최근 매도 움직임이 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 주에 우리가 기대해볼 비트코인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주말 사이에 늘 나오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11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을 지금 알렸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오늘 저녁 정도가 되겠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245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이제 59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유하게 됐는데요. 과연 오늘 밤 마이클 셀러는 몇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비트코인의 고래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채굴자들은 매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역대 최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보유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채굴자들의 수익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채굴자 수익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채굴 산업의 잠재적 영향이 계속해서 시장에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총 거래 수수료가 현재 201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알프렉탈 같은 경우도 최근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난이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이 채굴 난이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이번에는 연관성이 약해지면서 채굴자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 네트워크의 균형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변동성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요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인해서 이 장비 가동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익 감소와 높은 채굴 난이도 속에서도 채굴자들의 높은 매도 압력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조한 채굴자 매도 압력 지표가 지금 뒷받침이 되면서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이익 목적으로 급히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채굴자들이 급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 감소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현재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공급 쇼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지금 거래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진 건데 이러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걸 외부 지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 가능성에 기대감을 크게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폭락 우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 글래스노드가 함께 공유해준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290만 개 비트코인을 밑돌면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쇼크가 다가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5만 비트코인에서 현재는 290만 비트코인 아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15만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추출되면서 콜드 월렛으로 옮겨졌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보유량이 290만 비트코인 이하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몇 년 동안 2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떠나면서 공급 쇼크가 발생한다. 이는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분석가들의 전망은 어떠한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곧 박스권을 벗어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엘리엇 파동의 이론을 기반을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시나리오를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몇 주간의 조정 국면을 거친 이후에 7월 말 대규모 랠리를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매우 견고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전 업데이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현재 저항선인 파란 구역을 sooner or later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는데 아마도 조정의 강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차트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11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테크데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추적하는 토탈2 이 차트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의 지표에 의해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들어온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크데브에 따르면 이 볼린저 밴드가 유례없이 압축이 돼서 알트코인이 대규모 상승 움직임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알트코인의 압축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면서 이후의 확장은 시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크데브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비즈니스 사이클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정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정점 예측을 재검토하라 라고 조언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또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힘을 모아가는 응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주요 매크로 이슈들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고래가 매도를 하면서 무려 78만 %의 이익을 거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 지갑이 42만 원어치 310달러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하니까 그게 244만 달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40만 원이 30억 원이 되는 엄청난 수익을 맛본 것이죠. 자, 이렇게 ICO 시절 때 이더리움을 샀던 계좌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하나, 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XRP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인의 프로젝트인 XRP에 1000% 헌신하겠다라고 또 글을 남기면서 이 업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안고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이번 주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높은 편입니다. 64%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트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죠.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1시간 동안 90%에 가까운 종목들이 올랐지만 앞으로 4일의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75%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보시면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두 번 정도의 가격 오름세가 있었고요. 지금은 10만 8천 달러 선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딱 저항 구간에 캔들이 걸려있는 모습이죠. 이때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줬으면 이제 새로운 상승에 대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저항에서 다시 가격이 돌아오면서 장기와 단기에 대한 저항 구간에 현재 캔들이 딱 물려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주요 관점은 10만 8천 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 줄 수 있을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현재 상황에서는 이 미국 증시와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나오는 주요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오히려 코인 시장 안에
동안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가격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매일 아침에 저희와 함께 차트로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